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또 뭐 많이 힘들더라도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왔으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기출 특강이 또 일요일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동영상 또 들으신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투자 파트를 갑니다. 요번에는요. 투자 파트에 가서 투자가 6에서 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투자 파트.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고 금융이 연결이 돼요. 금융이. 그래서 5에서 6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까지는 좀 해오라 그랬는데, 개발은 뭐 한 3문제 정도, 4문제 나오는데, 금융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페이지로는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66페이지에서부터, 우리 기출문제집. 그래서 66페이지서부터 그래서 이제 개발 파트까지는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금융으로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단 풀어는 오세요. 이제 개발 파트까지.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까지 좀 풀어오라고 했죠. 118페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개발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마 금융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풀어는 오시고 어차피 나중에 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번 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투자와 금융이. 또 투자 파트는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고르게 보시고, 또 이제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계산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 반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보시고, 물론 뭐 오전에 강의를 드신 분 중에서 거의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캔을 딱 뜨면 안 나오는 분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나온 분한테 뭐라고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일요일 날 또 무슨 또 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요번엔 좀 일이 있더라도 조금 나오셔서 좀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돼. 그죠? 전도 좀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잘 됐어요? 아니, 다른 학원에서 좀 끌고 오고 막 그래야 돼.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른 학원 가갖고 옆에 커피숍 가갖고 막 얘기하는 거야. 어머, 소구석 교수가 최고라며? 그러면서 막 옆에 이렇게 하는데. 아예 좀 이론을 좀 갖다가 서면에다가 좀 뿌려야겠어.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고, 저도 뭐 서면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죠? 했는데, 일단 뭐, 여러분 이제 듣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들은 게 좋은 게 말씀드리지만, 기출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특히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특히 이제 좀 동영상 보시는 분이 또 장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좀 뭐 삼수라든지 사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실패가 기출 문제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다 그랬죠. 이 10월 달에 문제를 다 때려 베끼지는 않지만 여기 문제 있는 몇 문제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작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문제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제가 나중에 소스를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출 문제집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를 막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철을 해놔야 되는데 철을 했을까? 아닌데 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파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알았어요. 자,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책에다 껴놓잖아요. 잊어먹는 것보다 나중에 학원에 올려놓으니까 뭐가 툭 떨어져요. 야, 이게 개론인가 봉법인가 하는데, 지금 제가 프린트가 다 기출문제를 돌려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우리가 증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나도 교수인데 나 교수들이 너무해. 그냥이야 노력을 안 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어떻게 뺏겠냐면, 증가 있지, 증가를 감소로 내. 그럼 옳은 지문이 그냥이야 틀린 지문으로 바뀌어. 얼마나 쉬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죠?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탄력적이 뭐 비탄력적 있죠? 비로 바꿔. 탄력적으로 바꿔. 그죠? 얼마나 내기 쉬워. 그 다음에 이 시청도 안 들어온 게 그냥이야 확실해. 확실해서 옛날에 됐던 거를 지가 비만 빼고 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긴 보는데, 그냥 이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옳은 질문도 왜 옳은지를 그냥 봐야지, 그걸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보면은 틀린 질문은 그냥 3번 틀렸어. 3번만 봐. 해설만 봐. 이렇게. 내 말 맞지?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옳은 게 어려운 문제예요? 틀린 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어렵지만 옳은 걸 찾으라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 프린트를 다 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옳은 겁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돌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에 옳은 게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틀린 게 많이 나오면 난이도가 근데 반반씩 냅니다.
지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틀린 걸 찾으려면 재수 있게 딱 하나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오는 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많이 보시고 제 프린트를 계속 보세요. 아, 그러면 프린트 보면은 아, 이거구나. 다 돌려냈거든요. 증가를 그냥 해요. 감소는 해요. 감소를 탄력적으로 그냥 해야 비탄력적으로 내.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얘네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3월 달에 걸 뺏기냐? 3월 달은 그냥 해야 감정평가 사심이야. 공인중개사랑 달라요. 민법도 뺏겨요. 그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요 3월 달에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이 학교론에서 나와요. 여기 나왔던 문제가. 얘기 좀 해요. 그걸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죠? 왜냐면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봐봐. 지금 1차와 2차인데,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죠. 시험 언제야? 이게 많이 남았을까요? 금방 가요, 금방. 눈 뜨면 금방 가요. 그러면 어떠냐? 자기는 이제 특강도 안 하고 맨날 벚꽃 구경 가. 막, 나 놀고 싶어. 그러면서 가면은 막 7, 8월, 9월 달 가요. 그럼 그냥이야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2차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입니까? 2차 과목을 냅니까? 공인중개사가 평가에서 뺏겨서 내거든요. 근데 그 액기스를 내가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시법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툭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해드리는데 기출문제는 꼭 봐야 된다는 거. 만약에 못 듣더라도 기출문제는 사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음은 짜증날 것 같아서 빨리 갈게요. 갑니다. 몇 페이지 하다 그랬죠? 아까 497페이지 할 차례죠? 497. 가셨어요? 특히 지금 원가법을 하는데 지금 이 원가법 자체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어려워요. 이게 평가사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막 날려요. 근데 그냥이야 다음 주 또 있어. 또 있죠. 내가 마음 편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나가고 이제 5월 달에 가시면 요약집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약집이 나오기 전에 학교로는 법이에요. 학문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본서를 막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497페이지 보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속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려우면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가법, 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산식을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얘를 수정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적산가액이라는 시상가액이 나오면 그냥 있어요.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럼 이따가 이제 뒷페이지 나오는데 지나온 연수가 경과 연수죠.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 연수예요. 그러면은 자, 잔존 가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떨까? 아까 요거 1,000원이어서 그냥입니까? 100원씩 3년입니까? 그럼 300원이 감가가 됐죠? 그럼 700원이라는 거죠. 다음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러면 요거 빼는 방법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그런가요? 장부상 내용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냥이야 관찰할 수 있어. 기억나시죠? 그죠? 다 다르다는 거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내용 연수법이에요. 자, 지금 아까 그냥이요 100원씩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따라서 내용 연수 100원 정액법. 그래서 이 내용 연수로 가자는 거죠. 근데 내용 연수로 이제 기준을 하는데 이론상이에요. 근데 이론과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죠. 직접 가서 출장 가서 눈을 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연수가 아니라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용해서 가라. 그다음 좀 전에 분해법 기억하시죠? 미친 개한테 어떻게 돼요? 까불까불하니까 물죠. 불경을 외워요. 그럼 그냥요 다 하나씩 분해해요. 분해법이 있죠.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따라서 직접법.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대체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상에서 구하면 그냥요 직접이에요. 직접. 따라봐. 머리 아파.
그럼 내가 못 구하죠? 그럼 그냥요, 사례에서 가져가요. 사례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사례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따라서 간접법이죠. 근데 간접법은 거의 희박해요. 따라서 시장 출출법. 그럼 내가 구한 거예요. 시장에서 추출해 온 거예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나랑 똑같으니까 갖고 온 거죠. 시장 추출법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하는 법인데 얘는 둘이 잘 안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만약에 자 여기 간접법인데 자 내가 구한 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5층짜리 건물인데 자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그냥요 손실이 와요. 그럼 임대료에 손실이 오죠. 그게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비교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따라서 내관 분시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가기 전에 자 전 페이지 제가 흥분해서 안 한 게 있는데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다 해드릴게요. 49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제도론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 이건 족보에 우리가 안 나와요. 근데 들어봐. 총가격 적산법은 그냥이야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부분별은 바닥이면 바닥, 지붕이면 지붕, 단가별로 부분별로 가는 거죠. 근데 단위 비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당 우리가 제곱미터로 가잖아요. 제곱미터 단위가 있으면 그냥 곱해서 가는 거고 변동률은 물가 변동률로 가요. 그럼 1년 전에 1억인데 10% 올라갔다면 1억 1000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가시고요. 자, 아까 497에 감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자, 497 감가 수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 감가 수용은 그냥입니까? 경제적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497 감가 수용할 때는 무슨적 내용 요소가 기준이다.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 정률, 상한기법이 내용 요소고요. 근데 만약에 물리 기능 경제감가를 고려해서 관찰감가법 등으로 그냥입니까 조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요소의 감가 수정은 계산상 감가로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 요소법에 의한 감가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과 그냥 다 병용한다. 그래서 갑니다. 자 넘기시면은 내용 요소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에요. 그럼 지나온 연수로 경과하고 남아있는 연수가 무슨 연수예요? 잔존 연수죠. 근데 감정평가는 물리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버틴 연수보다는 경제적인 수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건물이 금이 갈 때까지가 그냥이야 물리적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건물을 부신다는 것은 아까 시장 안에 우리가 신축 상가인데 탄광촌이 폐광되면 건물 부실 수 있죠. 그럼 물리적이 다 돼서 그래요? 경제적이 다 돼서 그래요? 그럼 물리적은 아직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리적 안에 경제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이 더 짧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물리적이 보다 경제적이 더 짧죠. 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내용요소법이라는 건 무슨적 내용요소를 기준합니까? 경제적으로 가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내용요소법이라는 게 밑에 있나요? 내용요소법은 물리적이 기준이다, 경제적이 기준이다. 평가사가 평가하는 거는 우리 수익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요소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정해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자 넘기시면 자 어떤 건 아까 했었어요. 넘겨보세요. 관찰감각 했었죠. 내구성 분해 방식이 나오고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추출한 거죠. 유사한 부동산을 가지고 감가 수정을 한 거고 임대료 손실은 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냥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그럼 임대료를 조금밖에 받을 수 없죠. 그거 갖고 이제 비교한다는 건데 얘는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전 페이지 가시면 가장 지금 하이라이트가 내용 연수예요. 무슨 연수다? 내용 연수. 그래서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유래기라고 이제 암기하시라고 하는데 정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처음 하신 분들도 정액은 그냥요 일정 액식이에요.
정률은 일정 율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원씩이고 얘는 10%씩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듣기는 이제 편한데 세부적으로 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정해법은 그냥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러니까 100원, 100원, 100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정 액식 감가라는 거죠. 자, 그럼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조달원가가 만약에 이제 천천히 들어보세요. 1억 2천, 만 원을 빼겠습니다. 2천만 원.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가사는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그럼 아직은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잔존가격이라는 걸 빼줘요. 남아있는 잔존가격. 그래서 이걸 빼줘서 이게 2천이면 1억만 감가를 하자는 거죠. 이걸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 자 들어갈게요. 지금 뭐에서 뭘 빼야 적산가격이 됩니까? 제도론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야 적산가격이 되죠. 그러면 제도론가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제도론가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뭐 1억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100원씩 100원씩이라는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건 뭐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매년 감가액을 알아야겠죠. 자, 이게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데, 자, 물리적으로 따져요, 경제적으로 따져요. 그럼 남아있는 잔존가격을 빼주자는 거죠. 그 1억이라는 것이 경제적 내용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조달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빼줍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1억 2천이었고 얘가 2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얘 뭐 10%다. 그럼 우리가 1200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그냥 요건 1억이 되잖아요. 그걸 따보세요. 감가총액. 내가 감가의 총액을 내용요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경관연수만 있어요. 잔존연수도 있어요. 이걸로 평분한다는 거죠. 경관연수가 만약에 2년이고 잔존연수가 8년이면 전체가 10년이 되겠죠. 그러면 1억에서 10년 나누게 되면 1000만 원씩 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이라는 자체는 일정 율식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그 정해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냥입니까?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 1000, 2000원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구하거든요. 감가 누계액. 그러면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거든요. 경관연수. 그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2년을 곱하니까 그냥입니까? 2000이입니까? 2000이죠. 그럼 만약에 1억 2천이 제조원가고 2천이 감가 누계액이면 얘가 1억이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걸 갈게요. 정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그냥입니까? 매년 일정하게 감소합니까? 가정에서 제도론가의 내용요소 말 잔존가치를 빼요. 잔존가격을. 그 감가총액을 전체 내용요소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게 간다 해서 균등상각법이라고 하고, 이따가 이제 쭉 이 감가누계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선법이라고 하는데, 밑에 매년 감가이라는 제 식 얘기했고요. 니은 갑니다. 정해법은 계산이 간단하다고 돼 있죠. 물론 여러분한테 어렵지만 다른 법보다는 간단하게 나는 거예요. 그럼 감가의 실제와 일치합니까? 장부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감가요는 반영될 수 있지만 기능과 경제적은 거의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요 관찰감가법이 나왔어요. 분해법이라는 게 변용해야겠죠. 건물이나 구축물. 그래서 건물같이 내용요소가 좀 오래된 거는 이제 정해법이 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른쪽 보시면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로 좀 점프해 볼게요. 무슨 기금법? 자, 왜 그러냐면은 이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자. 자, 정해법이 있는데요.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렵다는 가정에서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이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얼마를 감가하죠? 자, 그럼 1억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10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항아리에다가 이자를 생각 안 하고 계속 쳐박았다가 1억을 타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이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가요? 근데 이 상환기법은 따라서 감채기금계수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감채기금계수는 어떻습니까? 감채기금계수는 뭐였냐면은 1억을 쪼갠 금액을 구하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이자를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1억을 모아할 바에야 그냥이다 이자를 생각하자. 생각하죠. 그러면 감채기금계수라는 건 적금을 들죠. 그럼 1억짜리 적금을 타먹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쟤도 매년 감가하지만 얘도 매년 똑같이 감가는 해요. 감가는 하는데, 그냥이야 적금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죠. 매년.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950만 원씩 원래 10년이면 9,500을 타야 되죠. 근데 얼마를 더 타먹는 거예요? 자, 5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무조건 이자가 나와요. 이자가 나와. 그럼 시험 문제 이자 나왔다? 무조건 무슨 기금법? 상환기금법을 찍으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감가상각에서 따왔다 그랬죠? 아, 얘기해봐. 자, 만약에 지금 듣는 분 중에서 그 경립 쪽이나 이 회계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회계 쪽도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원가액이나 이제 회계를 봤을 때 정액하고 정률을 쓰는데 상환기법은 안 쓰거든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적게 감가합니까? 나중에 타먹는 거죠. 그럼 그냥요 감가가 적어요. 적죠? 얘기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많이 남습니까? 많이 나오면 비용 처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기업 회계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아, 얘기 좀 해봐. 야매만 하지 말고 이론을 좀 배우자. 그럼 기업 회계에서는 써 안 써? 안 써요. 상각을 안 써. 얘네는 쓰지 못해요. 이거 쓰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적게 감가합니까? 그 남아있는 게 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회계에서는 상환기금법을 안 쓰는데 감정평가 쓰는데 이거 어디 쓰냐면 우리가 광산 같은 데 써요. 아까 광업권 기억하시죠? 광산은 그냥입니까? 10년 지나면 캐게 고갈됩니까? 고갈되니까 이자를 타먹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 감정평가에서만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고려되죠? 이자 고려돼요. 그럼 시험 문제 세 가지 중에서 이자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뭐? 상환기법을 찍으라는 거야. 아시겠지, 그지? 이렇게. 상환기법 보고 있어? 얘 뭐가 들어가냐? 이자가 들어가잖아. 그렇게 가. 언제 드신 분들? 아시겠지? 그럼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에서 이자 나왔으면 뭐? 상환기법 찍으란 말이야. 이게 좀 하란 말이야. 이자 들어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저는 왜냐면, 그 뭐,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강의할 때도 강의하는데 어렵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자 들어가겠네? 한번 읽어볼까? 허락받고 읽을게. 내용요소 만료시의 감가누계총에 대한 복리라는 게 있어? 이자잖아요. 이자가 상당일 합계를 당해 내용수로 상환해서 매년 감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냥이야 이자가 발생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용요소 말의 감가총액이 달성되도록 일정액씩 분립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매년 감가액은 따라서 감채임계수. 그러니까 상환기금하고 감채임기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용어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고려한 거 나왔다. 그 무조건 무슨 기금법? 상환기금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뻥치는지 갈게요. 5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뻥치는지. 자, 내가 532 갔어요? 3번. 감가 수정하는 방법 중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게 있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서 이자 못 찍어. 찍어 2번. 연세 드신 분들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 주관식도 아니야.
클라 주관식이면 상한기법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뭘 써? 쓸 게 어딨어? 뭐가 있어 우리가? 그죠? 그냥 여기 이자가 포함된다고 돼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높이로 가시면 그냥 맞히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따로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자 들어갔다 상한기법 찍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분위기 좋다. 그럼 정리법만 하면 되네? 자, 갈게. 그다음에 이거 기억나? 이거는 뭐야? 기어지? 이거. 잘한다, 그런 거. 어디다 왔어? 자. 근데 상한기법 하다가 왔냐? 정리법만 남았죠? 그럼 정리법만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아까 문제 풀었어. 그럼 이자 나왔다? 그럼 얘 찍으면 되는 거고. 일정 핵심 얘 찍으면 되는 거고. 정리법만 보면 됐네. 정리법은 그냥이야? 일정 유식이야. 어떻게 했어? 유리 있잖아. 그죠? 그래서 10%, 20%, 정률. 그래서 힘들어. 매년 일정 유식이에요. 일정 A식이에요. 일정 유식이에요. 유식인데 짧게 말해 뭘 내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일정 유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금액을 크게 넣으면 힘드니까 매년 10%씩은 그냥이야. 이건 정률이야. 퍼센트니까. 이해했죠? 그죠? 마음 편안해 가죠. 내가 억울하면 힘드니까 그냥 제도론가 1,000원이야. 1,000원. 얼마? 1,000원서부터 시작할게. 어느 빼고. 보고 있어? 처음에 연도는 감가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1,000원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냥이야 10%씩이야. 그럼 1,000원에서 0.1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100원이 감가됐죠? 그러면서 그냥이야 빼줘야 돼. 1,000원에서 100원을 까야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갈게. 1,000원에서 얼마를 빼? 100원을 빼. 그럼 얼마 남아? 900원 남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아니라 이제 900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삼각된 걸 갖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나갈게. 900원에다가 0.1을 곱하죠? 그럼 얼마 돼? 90원. 900원에다가 얼마 빼야 돼? 90원. 810원.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81원이죠. 810에서 81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냥이야 정률이야. 정률이에요. 맞습니까? 이 자식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게 그냥이야 얘는 매년 감가액이 달라요. 얘는 일정하거든요. 머리가 좋아. 그럼 얘는 같아 달라요. 이걸 내요. 그럼 감가액이 그냥이야 줄어들어요. 이해 가셨나? 그럼 얘는 초기에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기계 써요. 기계. 굴삭기 같은 거. 자,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빨리 좀 감가하자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건물은 3년 지나도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 나 좀 소개시켜줘. 내가 살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내용연수가 기니까 정액으로 가죠. 근데 봐봐. 평가사가 광산하고 기계랑 건물 중 어떤 걸 많이 평가할까? 건물을 많이 평가하죠. 그래서 정액법이 잘 나와요. 무슨 법이 잘 나온다? 정액법. 근데 정률법이 계산 방식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일단 정률법 가볼게요. 정률법 있어요? 정률법.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전년말 장가로부터 매년 일정률로 감소하죠? 전년말 장가에다가 전율을 곱해서 매년 감가를 구해요. 그 매년 감가에는 전년말 장가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감가액은 그냥입니까? 첫 해에 가장 큽니까?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가장 초기에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매년마다 잔존 가격이 감소하겠죠? 그럼 감가액도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상가법, 그래서 감가가 줄어든다, 또 잔고가 줄어든다, 잔고정감법. 정률법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감가의 실제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거죠? 자, 이건 건물이에요, 기계예요. 기계, 동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자, 정액과 정률법을 좀 비교해 볼게요. 정액법은 그냥입니까? 건물입니까? 정률은 기계고, 정액법은 감가누계액이 천씩 경과년수에 정비례하죠. 근데 정률법은 감가액이 첫 해가 가장 크다는 거죠. 감가액이 점점 감소하고, 정액법은 그냥이야 계산이 용이해. 뭐 교수님 어려워. 그게 아니라 정률법보다 용이하다고. 그다음 옆에 보시면 정률법은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하죠. 원금 회수가 빠르고요. 그다음 정액법이라는 건 장부상이니까 실제 감가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정률도 매년 감가액이 상이하죠.
평균가를 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내용 요소가 말 잔존가격 제로인 경우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 501페이지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 있죠? 그러면 아까 4번하고 5번을 안 풀었죠? 그럼 4번을 볼게요. 4번. 정률은 연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감가액이 체감하죠. 그럼 감가액이 일정하는 건 정액이 되겠죠. 그럼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정률과 정액이 바뀐 거죠. 화이팅. 5번. 경제적. 돈 보면 환장을 하지. 환경과 시장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설계 분량 설비는 이건 기능적 감가가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500페이지 가기 전에 499페이지 가시면은 자 499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지금 밑에 그림 있어요? 자 보십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금액을 좀 맞추려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연 20% 감가고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감가가 안 되다가 1억에다가 자 1억에다가 곱하기 0.2니까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1억에다가 그냥요 2천을 빼야 돼요. 그럼 8천만 원이 남죠? 그런가요? 그 다음 8천에다가 또 곱하기 0.2 하면 1600이 되잖아요. 그럼 감가액이 체감하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초기에 제일 많습니까? 초기에 제일 많이 뜬다는 거죠. 얘가 2000 뛰고 1000 뛰고 아까 950 떴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감가액은 누가 제일 큰가요? 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따라서 유레키 누가 제일 많아요? 정률,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그림 보고 계셔요? 첫 번째 그림을 또 우리가 또 야매꾼이라 할까봐 또 이론도 해봐야지. 지금 그림 있지? 그냥 매년 감가액이야. 감가액.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매년 감가를 봤을 때 아까 정액은 1000만 원씩 뛰죠. 자 상한기법은 그냥요 950이었어요. 야 네가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했었잖아요. 1000만 원하고 950하고 그냥 그렇지? 그럼 얘가 더 많지? 액기가 그냥이야 이자만큼이야. 이자만큼 다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초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뜨죠? 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 액, 기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두 번째는 그냥이야 감가 누계액이야. 찾으셨습니까? 자 감가 누계액이 자 감가 누계액으로 본다면 자 아까 정해법을 따라서 직선법. 자 정해법이 왜 이렇게 가냐면 보세요. 자 내용 요소로 간다면 만약에 자 1년이면 1000원이죠. 2년이면 2000원이죠. 얘기 안 한 사람은 뭐야? 2000원. 또 안 할 거야? 자 3년이면요. 3000원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정액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상한기법은 그냥입니까? 작게 뜁니까? 작게 뛰니까 이자를 고려한 거죠. 근데 정률도요. 그냥요. 이자는 고려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 얘가 만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정률과 정액이 만납니까? 만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넘기시면은 자 신마학습.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건 초기만 보세요. 중기 후기 안 나옵니다. 초기에 따라서 유레키 누가 제일 많이 떠요? 정률,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기간말이라고 적으세요. 그냥입니까? 기간말입니까? 기간말. 그럼 기간말에서는 자 일단은 율액기에서 그냥이야 얘네들은 이자를 고려 안 해. 고려 안 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만나죠? 정률과 정액이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크기로 봤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적산 가격은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죠. 남아있는 것은 상한기법이 더 크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냥 유래기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적산은 그냥입니까? 남아있는 가격입니까? 그럼 자 할게요. 얘가 높으면 얘가 작아지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니까 상한기법은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내용 연수가 종료되면은 그냥입니까? 정률과 정액이 만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최근에는 그냥 안 나온 주제예요. 그냥 유래기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나요? 적산법은 임대료를 산정해요. 뭘 산정한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 이 저자가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의만 나와요. 차셨죠, 그죠? 근데 산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 드리는데 적산법은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임대 사례로 쓰지 잘 안 쓴다 그랬죠? 이론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적산 쌓는다는 건데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갑니다. 그러니까 적산법이라는 자체가 임대료예요. 자 지금 아직 무슨 방식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방식 하는지도 따보세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데 뭐 도대체 지금 뭘 하느냐? 원가 방식 하고 있어요. 원가 방식, 그죠? 근데 어제도 똑같고 다음 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까 이자 나오면 상한기법 찍고 막 그런 거 하면 해. 알겠지? 원가 방식. 나 답답한 거야. 지금 비교 방식 하는지 원가 방식 하는지 뭐 시험은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랄 털리고 막 지랄 걸리나 했는데 원가 방식 하고 있어요. 원가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분필을 들을 거야. 무슨 방식 한다고? 뭐 하는지 모르니까 만들 수 있잖아. 각과가 되지? 원가 방식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가 방식. 그래서 이게 이 적산법이 이 임대료야. 임대료. 찾았습니까? 상태를 봐서 적산법만 할 거예요. 오늘 상태를 보니까 임대료 구하는 거야. 뭘 구한다? 임대료. 이게 무슨 법? 적산법. 쌓는 건데 빨리 끝낼게. 자, 이거는 잘 안 써요. 근데 적산법은 그냥이야 원가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례가 임대 사례가 지금 나와 있죠. 굳이 감정평가사한테 맡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맡기느냐면 만약에 갑돌이가 가다가 15층 건물을 사는데 15억 달래요. 임대사업을 하려는데 얘가 지금 1억밖에 없어요. 못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니까 한 층을 계약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층이잖아요. 여기 계약해갖고 이걸 임대를 내줘. 그럼 그냥이야 1억이 들어가. 내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투하 자본, 투하 비용,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기초가액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냥이야 이율이 나와줘야 돼. 근데 중요한 게 기대율로 해요. 무슨 이율로 간다? 기대율. 자, 그러면 그냥이야 경비가 나가. 그럼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경비를 더해서 필요재 경비라는 걸 더합니다. 빼줘요, 더해줘요. 더해줘서 적산 임대료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1억에다가 만약에 기대율이 이제 5%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5%를 잘 내요. 몇 퍼센트? 그럼 5%는 원래는 1억에다가 0.05를 곱해야 되잖아. 합해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건 그냥이야 1억을 공을 못 쳐. 못 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반띵은 500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500만 원에다가 자 필요쟁이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그럼 200만 원을 더해주게 되면 70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자 시험 문제가 요게 가로쳐서 나와요. 환원이율이에요, 기대율이에요. 기대율.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봐요. 적산 기기필. 그럼 얘가 가로쳐 나오니까 기기필을 맞히셔야 돼요. 갈게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기가 뭐예요? 기초가액. 여기다 기대율을 곱했죠? 계속해 임대료인데 필요한 경비를 그냥 했어요. 더했어요. 더해서 가격을 구해요. 임대료를 구해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는 그냥 시험 문제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그 정의하고 그것만 나오는 취지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방식을 했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다음 주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넘겨봐. 비교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상태를 보니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특강 꼭 나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